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새벽 5시 10분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영상 녹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조금 전에 10분 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했는데 증시 마감하자마자 바로 영상 녹화하는 거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 보면서 밤을 좀 새버려 가지고 좀 녹화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냥 뭐 지금 녹화하고 이제 조금 늦게까지 좀 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마감 살펴보자면요, 혼조하게 마감했어요. 엔비디아가 그 6점 몇 프로 가까이 급락하는 가운데 사실 이 정도로 마감을 했으면 미국 증시가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우지수가 0.6% 상승 마감하고요. S&P도 강보합. 나스닥은 0.2%밖에 안 빠졌어요. 그죠? 러셀 지수는 0.5% 상승하고요. 빅스도 8%나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건 선방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지난번에 폭락을 하고 나서 단기 바닥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V자형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V자형 반등이 올라오다가 제가 약간 늦었지만은 이제 단기 고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드렸던 이야기가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이제 매도의 힘이 조금 더 강한 상황이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는 매도가 더 우세한 매도 우위의 시장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찔찔찔찔찔찔 시장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죠? 기간 조정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미 이거 자체가 안 좋은 신호인 거예요. 시장이 찔찔찔 빠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실적도 발표되기 전에 여기서 이 급락을 한번 해버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었죠? 이거를 가격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가격 조정이 시작하는 신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간 조정 진행 중이다가 가격 조정으로 발전하겠다는 신호까지 줬는데 여기서 미국 증시가 잘 버텼다. 이거는 좋게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어젯밤 미국 증시가 잘 버텼다라고 한들 이거는 여전히 매도 우위의 상황인 거고, 그 전날 나왔던 이 가격 조정으로의 발전 신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인데 이제 금요일 밤 10시, 금요일 밤 9시 반 이때 뭐가 발표됩니까?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중요한 지표인데 물론 표면적으로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 없을 수 있는데 이미 금리 인하가 결정된 와중에 지금 지금 이런 경제지표는 별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되는데 지금 여기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죠. 혼조하게 마감을 한 거예요. 의미 있는 매수세, 이걸 극복하는 매수세,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기존에 찔찔찔 빠지고 또 그리고 가격 조정으로 발전하는 신호가 유효한 가운데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약간 지난 그죠, 월요일날 그 폭락했을 때 그때를 좀 생각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날 폭락하기 전에 금요일날에 미국 증시 마감이 어떻게 됐었죠? 고용지표 확인하고 나서 미국 증시 폭락하고 월요일 아시아 증시가 박살나면서 블랙 먼데이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약간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우연찮게 금요일이고, 내일은 물론 고용지표는 아니지만은 물가지표가 발표 예정이고, 이미 매도 우위의 상황에서 가격 조정으로 발전 신호는 나와 있고,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한번 쏟아질 수 있고, 얘가 금요일날 밤에 쏟아지면은 월요일날 아시아 증시도 또 한번 무너질 수 있고, 이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얘네가 빠진다고 해봐야 지금 이제 월요일날 지난 그 월요일날 첫 번째 폭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빠지긴 좀 어려울 수 있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월 FOMC 회의도 얼마 남지 않았고 금리나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고, 당장 어떤 경기 침체의 신호 이런 것도 일단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게 증시가 이제 대폭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죠, 그냥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지난번 월요일 폭락의 저점을 낮추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쌍바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를 좀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강한 친구들은 뭐다? 강한 친구들은 분명히 뭐 쌍바닥을 만들든 어쨌든 다중바닥형을 만들 거니까 일단 아직까지 눌림식 매도로 접근하는 게 정석적인 그런 대응이 될 수 있다고요. 강한 주식들에 한해서 약한 친구들은 조금 좀 매수를 조금 좀 꺼리거나 좀 비중을 작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 강세장이기 때문에 빠지면 눌림식 매도로 접근한다라는 기본적인 전략은 갖고 계시되,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뭐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젯밤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젯밤에 바로 한 이야기입니다. 가격 조정으로 발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발전 신호, 그 지금 이 신호를 확 뒤엎어버리는 게 아니라면은 단기적으로 계속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아무튼 어젯밤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마감한 거는 이런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를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겠다. 내일 물가지표까지 발표돼서 조금 좀 긴장을 해야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일단은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 어젯밤이 아니죠.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 좀 몇 가지 좀 보자면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어제 그 밤에요. 경제지표가 참 하나 발표가 됐거든요. 경제지표가 미국 GDP하고요. 그리고 뭐 GDP와 관련된 그런 뭐 물가지표 하나하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전부 다 이런 지표들은 잘 나왔습니다. 지금은 좋은 지표는 좋은 거죠. 지금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런 걸 고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좋은 경제지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GDP 지난번에 2.8 나왔었는데 수정치가 3.0이 나왔으니까 미국 경제는 역시 튼튼하다. 2분기에 3% 성장했는데 무슨 당장 경기 침체가 오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증시는 좋은 반응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고용지표도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양호합니다. 고용지표가 요즘 중요한데 고용지표도 뭐 그냥 예상치에 부합하고 지난번 값에서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용시장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안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것은 또 한편으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채권과 주식이 좀 밀접하게 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쩌면 주식시장에 약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죠? 표면적으로는 굿 이스 굿의 관점입니다. 좋은 경제지표는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야, 유동성의 효과를 볼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여튼 지금은 이제 좋은 거는 좋게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어쨌든 미묘하게 좀 살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주식과 채권이 같이 움직이는데 저렇게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 채권 시장에 안 좋은 요인이고, 이런 요인들이 약간 어떤 금융시장의 돈의 논리에 의해서는 주식시장에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좋은 건 좋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다 봤고요.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나왔는데 지금 뭐 이런 게 딱히 뭐 시장에 어떤 그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뭐 있었다. 근데 일단 뭐 사실 저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요즘 사실 가장 중요한 건요. 뭐 어젯밤에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건 자꾸 어젯밤이라 그러는데 조금 전에 사실 가장 중요했던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그죠? 실적에 대한 반응이 사실 가장 중요했고, 이와 관련해서 위아래로 들썩들썩했던 이런 기술적인 움직임, 투기적인 움직임이 사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좌우한 주요 원인이지, 지금 뭐 저런 경제 지표들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그냥 이제 표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런 지표 없더라도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쭉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뭐 그죠? 여기 써 있죠. 뭐 엔비디아가 조금 미끄러지면서 뭐 S&P 500이 올랐던 상승률을 약간 뭐 되돌렸다. 그러나 GDP 데이터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아가지고 하반 경직성을 확인해 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뭐 특별한 다른 소식들은 없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 좀 지나친 오버슈팅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잠시 독일 지수를 좀 하나만 좀 보자면요. 독일 지수가 이겁니다. 그 제가 어제 밤에 그어놨던 그 저항을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야, 그거 넘어가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뭐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미국 증시 가격 조정으로 발전한다는 신호가 유효한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좀 패대기 치겠다라는 오버슈팅이 아닌가, 좀
좀 의심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유럽 증시는 지금 엄청나게 강합니다. 유럽 증시는 어떠한 위험 신호도 없긴 한데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건 주의해야 되겠죠. 지금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돌파 한착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독일 증시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 한착하고 신고가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난 월요일에 지난 월요일에 아주 오래전 월요일에 투매에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마어마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겠죠. 또 그리고 미국 증시 꺾이는 마당에 하여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이야기 좀 마저 하자면요. 조금 전에 미국 증시 이렇게 마감을 한 겁니다. 다우 올랐고 나스닥 떨어졌고 S&P는 보합, 러셀 지수는 올랐는데 하여튼 다들 보시면 공통적으로 올랐다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다가 장 막판에 훅 밀렸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장 막판에 훅 밀리면서 어떤 그 위험 신호나 이런 것들이 가격 조정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신호를 없애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지 혼자 좀 폭락을 해서 그렇지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다지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마감을 봐도 거의 보합이고 빠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래쪽으로 찔찔찔찔찔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으로 발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해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요. 그죠? 엔비디아 어쨌든 급락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 잘 버티다가 장 막판에 빠져서 마감을 했고, 마감은 특별한 거 없죠. 그냥 다양한, 하여튼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다. 일단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게 있었던가 해가지고 리비아 요즘 리비아 감산인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섹터도 좋은 모습들 보였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할 건데 자꾸 어젯밤이라 표현하네요. 하여튼 조금 전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나름 좀 기술적으로 좀 의미를 좀 가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팅도 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밤을 좀 새게 된 그런 날이 됐는데요. 나스닥 지수부터 일단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입니다. 좀 이것저것 좀 선을 그어놔서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이 내용 보자면 이겁니다.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다양하게 지금 일단 일봉입니다. 이건요. 일봉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지금 다양한 이평선들이 특정 가격에 다 몰려 있습니다. 60일선도 여기 모여 있고요. 그리고 11선도 여기 모여 있고 5일선도 여기 모여 있습니다. 세 개가 쭈루시 모여 있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19,600 몇십 이 정도입니다. 제가 분봉에서 항상 선 그어놨던 게 있죠. 19,68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 모든 이평선들이 중요한 이평선들이 여기서 다 모여서 뭔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회의를 하는 거겠죠.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무지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올랐다가 빠지면서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 어떤 것도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평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런 자리라는 건 무거운 저항이라는 걸 의미하고 지금 이 저항 자리를 결과적으로 저항에 밀려가지고 조금 좀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거.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는 이 신호는 유효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어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미국 증시가 오늘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강하게 위쪽으로 튀어 오를 수 있었던 거는 21선의 지지를 받아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 마침 엔비디아가 아침에 실적 발표했는데 안 좋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아침에 훅 폭락을 하면서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살짝 테스트했고 어쨌든 처음 만나는 이런 21선 같은 건 지지력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탄력으로 훅 튀어 올랐던 거죠. 근데 훅 튀어 오르면서 어떤 중요한 저항에 마주치니까 확 빠진 거죠.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방 우세한 상황인 거고 축축축 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분봉을 뭐 조금만 좀 더 자세히 보자면요. 어젯밤에 하여튼 치열했습니다. 어젯밤이 아니고 참 조금 전에 굉장히 치열했는데 30분 봉입니다. 여기가 19,680이에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어제 하루 종일 테스트한 겁니다. 네, 어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거의 뭐 3, 4시간 거의 장중에 내내 이것만 테스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훅 밀렸다라는 게 이게 이제 조금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빠졌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훅 올랐다가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간 좀 치명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은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빠졌으면 괜찮았는데 벌집을 한번 쿡 찌르고 나서 지금 이게 빠지는 거라 갖고 약간 좀 괘씸죄 추가 뭐 이런 개념이 뭐 조금 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빠졌으면 괜찮았는데 오히려 위쪽으로 한번 더 테스트하면서 저항이라는 걸 굳이 확인을 하면서 빠졌다라는 게 이게 어쨌든 지금 나스닥의 상황에서 조금 위험한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테스트를 오래 했다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19,682 자리에 대한 테스트는 이제는 뭐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더욱더 아래쪽으로 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자꾸 어젯밤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하여튼 조금 전에 이 19,680이라는 자리를 만약 돌파 안착을 했다. 여기서 이제 잘 나갔다. 라고 한다라면 사실 나스닥은 다시 여기서 그 V형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V자형 반등을 이어나갈 수도 있었다고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무거운 저항에 모여있는 이런 자리인데 여기를 돌파 안착해버리면 뭐죠? 여기를 돌파 안착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오르고 기간 조정 혹은 뭐 가벼운 가격 조정 한 방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전고점까지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죠 V자형 반등에 시작을 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뭐 그렇지는 못했죠. 딱 그런 중요한 자리 테스트까지 하고 밀린 거라서 조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나스닥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S&P도 숫자만 다를 뿐이지 모양이 같습니다. S&P도 어젯밤에 이게 일봉입니다. 이것도 좀 선이 많아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는데 이 보시면은 일봉상 여기가 전고점이죠. 역사적 고점이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추세선이 있잖아요. 이게 저항입니다. 이 저항 여기를 넘어가야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해야 이제 얘도 V자형 반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젯밤 어젯밤이 아니 조금 전에 이 저항을 테스트를 한 겁니다. 테스트를 해서 넘어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못 넘어간 거예요. 만약 넘어갔으면 어마어마한 일단 상승 N자형, V자형 랠리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V형 반등, 급등을 기대할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갔다라는 겁니다. 못 간 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엔비디아 실적도 안 좋은데 무리하게 기술적으로 너무 급하게 무거운 저항에 도전을 하니까 못 올라갔다는 이유도 될 수 있겠고 혹은 뭐 경제 지표들 핑계 경제 지표들이 뭐 나오긴 나왔지만 GDP가 나와서 장 초반에 좋았긴 좋았지만 그게 뭐 이런 저항을 넘길 것까지는 아니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오늘 밤 그죠 오늘 밤 금요일날 밤 10시 금요일날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그런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여기를 못 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자리를 못 넘었다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실망 매물이 훅 쏟아지면서 S&P도 그래요. S&P도 결과적으로 30분 봉인데 정말 오랫동안 여기서 저항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항을 테스트를 해서 못 넘어간 거예요. 여기를 만약 넘어갔었으면은 V자형 반등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요. 어이가 없이 가격 조정 엔비디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 조정 살짝 하고 나서 곧바로 V형 반등도 이어질 수 있었는데 V형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는 거였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폭락 출발을 그 아침에 폭락을 했지만 미국 정규장에서 GDP 지표가 좋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확 급등을 했었고 너무나 많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이 하락, 지난번에 이 매도 우세인 상황을 극복까지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극복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냥 좀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여기에 지금 큰 추세를 확인하려고 지금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네. 근데 이거는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다 싶어서 어젯밤에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이 시간에 일단 하방 베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만약 꼬꾸라지게 된다라면은 조금 좀 추세적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일단 뭐 당일 단타로 끊어치지는 않고요. 일단 아직도 일단 물량은 들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쪽으로 하방 베팅을 했고 S&P는 하방 베팅하면 안 되죠.
S&P는 제일 강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하방 베팅하지 않고 나스닥을 일단 하방 베팅을 해서 일단 조금 좀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막 그렇게 길게 끌고 갈 것은 아니고 적당히 그냥 좀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뭐 약간 이제 좀 추세적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추세적이라 해봐야 뭐 아마 월요일, 화요일 해봐야 뭐 2, 3일, 해봐야 2, 3일 정도 뭐 훅 빠지고 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그렇게 길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면서 이 가격 조정으로 좀 발전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좀 베팅을 해봤다 이거예요. 나스닥 사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대략적으로 여기서 뭐 빠져봐야 한 3%, 예, 지금 오늘 현재 종가에서 한 더 빠지면 3%이 정도까지는 일단 뭐한 번쯤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막 더 많이 전저점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좀 일단 좀 어려울 거란 생각.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짧게 치려고 일단 한번 뭐 진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밤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화하고 자려고 합니다. 미국 증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가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오늘 이제 잠시 후 개장 예정인 한국 증시는 뭐 특별한 뭐 미국 증시 영향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 조금씩 뭐 지도 아마 상승하려고 뭐 시도는 하긴 하겠죠. 그죠? 근데 미국 증시도 지금 가격 조정을 미국 증시도 지금 이 찔찔찔찔 빠지는 이 매도 우위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보다 더 기초 체력이 약한 한국 증시가 지금 이 매도 우위의 이 상황을 당장 극복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계속해서 어떤 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 그 시장의 충격이 좀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단 잘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는 잘 넘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불안해질 가능성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은 이거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요. 뭐 이런 것들은 비교적 많이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S&P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거니까 지금 S&P 지수는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들이 지금 막 또 죽어 내려가고 있어서 시장이 많이 안정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 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S&P 지수도 보셨다시피 5일선 안착 이런 거에 실패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얘도 매도 우위의 상황입니다. 일단 그리고 가격 조정으로 발전하겠다는 그런 신호 같은 것들도 한번 나왔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미국 증시 아직까지 뭐 단기 바닥이다 조정이 끝났다 그런 신호 없습니다. 하여튼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들을 봐도 아직까지 이게 너무 마음 편안하게 있을 때는 아닙니다. 물론 어젯밤에는 조금 이제 시장이 안정되긴 했으나 주의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은 그 GDP 지표가 좋았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건 30년물 선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채권 시장의 하락, 그러니까 금리가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빠지는 거하고 똑같이 채권 시장도 같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굿 is 굿이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떤 이런 돈의 논리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아직도 굿 is 배드의 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굿 is 굿의 관점이 표면적으로 맞긴 합니다. 채권 시장도 조정이 좀 심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초록색 선이 21선 이런 거에 해당하는 선인데 21선도 지금 보시면 지지력이 잘 없죠. 이걸 지지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빠지면은 채권은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이 좀 부진하니까 그죠? 달러 강세 이런 것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최근에 달러가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좀 약했는데 계속 달러가 약하긴 좀 어렵다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유로화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 달러화 강세가 조금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달러화 강세 나타났죠. 네. 계속해서 외환 시장은 박스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이슈 있기 전까지는요. 다 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건 없었고요. 하여튼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오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